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홍명갈입니다. 좀 격식을 갖춰서 좀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자유롭게 여론 공론화를 이뤄낸 유튜브 기능에도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보수 우파 주장에 민심이 실리자 그 원인을 보수 우파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재갈을 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나미를 동반한 역대급 태풍 앞에 선 촛불 같은 존재인 보수 우파 유튜브의 운명을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KBS 공영노조위원장이신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처 방안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튜브의 탄압 실상과 우파 유튜브가 방송 전반의 기능과 역할은 뭐고 앞으로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면한 우파 유튜브에 대한, 보수 우파 유튜브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궁금 사항을 좀 하고 순서는 그 다음에 제가 좀 대신해서 물어보고 또 나중에 우리 그 회원님들이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가 아주 위험한 지경인데 그나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수 우파 국민들이 시내 한가운데 수백만 명 사상 최대 인원들이 한반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마이크가 안 되네요. 그렇게 나와서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의혹, 비리, 투성이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장관 임명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검증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운동 학원, 사모 펀드 뭐 이런저런 또 자녀 입학 그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왔던 그런 그 정치, 뭐 정치보다도 통치행위였죠. 좌파 독재 통치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였는데 무려 35일 만에 이 장관직에서 물러갈 정도의 그런 저항 정신, 힘은 어디서 왔나? 저는 전적으로 유튜브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유튜브 쓰나미가 얼마나 막강한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몰락을 했나 또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나 100% 언론에 의한 탄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처럼 좌파 세력들이 남한 안에 많이 있고 북한에는 세계의 희귀한 그 3대 세습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핵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한에는 미군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지전 가능하지 모르나 우리 영토 안에서 전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선전전에 의한 뭐 정권 타도 또는 흡수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할 텐데 그게 바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통일 전략 전술 행위이고 오랫동안 각계에 좌파 인사들을 심어놨고 또 그동안 압력을 해왔고 활약을 해왔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론이 아니었으면 언론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았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세월호 7시간 동안 정말 올림머리를 90분이나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았고 또 미래를 즐겼는가 모르겠다. 비아그라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술했는가 이러한 의혹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월 24일 날 JTBC의 WPC 방송이 되었다고 하면 약 4개월 5개월 동안
메인 뉴스에서 계속해서 떠들면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언론에 개인이 맞으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크고, 특히나 지금은 이 사회관계망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뉴스나 정보가 유통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3년 전에 무수한 가짜뉴스 또는 왜곡된 뉴스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고스란히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가 활성화된 것이 거꾸로 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그 방송이 조작, 왜곡, 편파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지 않고 대한 매체를 찾기 바빴어요. 그럴 때 하나 둘씩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상 선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계를 하기 시작했고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제도권에서 보내주는 정보가 상당히 가공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거 엉터리가 많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최근까지 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8월 15일 날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모였는데 그때도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카운트를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이게 길거리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딪혔던 그런 상황인데 그 장면을 그날 밤 9시 KBS 뉴스에서는 3,000명이 모였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SBS와 MBC는 단 한 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KBS와 MBC, SBS를 본 사람들이라면 또 만약에 KBS만 봤던 사람들이라면 광화문에는 딱 3,000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일 거고,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고, MBC와 SBS를 본 사람들은 그런 집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앞에 3월 1일 날, 2019년 3월 1일 경우에도 그렇게 무수한 사람이 모이는데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 시에서 만들어 놓고 인용해줬던, 용인해줬던 그걸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전날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걸 보도하지 않고 일부 태극기 부대가 세월호를 차고 부수고 했다, 폭행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멀찌각한 태극기 부대 노인들이 구함을 지르다가 지나가면서 세월호 조형물을 부쉈구나, 폭행을 했구나 이 정도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광장 일대에 200만 명, 300만 명, 5만 명, 5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미 KBS와 MBC, SBS가 그날 저녁 8시, 9시 뉴스 보도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오전부터 계속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집에 수사관들이 들여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 철가방을 들은 사람이 들어가고 누가 술을 들고 온 사람이다, 술을 얼마나 크기를 들고 노는지를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중계하지 않으면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가 다 중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 안이 아니라 밖의 행사, 모든 행사는 사실상 24시간 오픈되어 있다. 누구에게? 유튜브에게.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지지하려고 그러면 대형 중계차, 조명, 오디오, 마이크 담당하는 사람, 운전기사, 카메라, 그리고 전기 등등 해서 한 10명 가까이 7, 8명 정도가 움직여야만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쏘기 위해서는 저 관악산에 있는 송신탑하고 맞추기도 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그런데 지금은 4G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경천 동지하는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걸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런데 이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과실을 누가 먹고 있냐? 지금은 대부분 유명 유튜브 몇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발로 열심히 뛰면서 전달하고 있지만
규제의 제일 앞장에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여러분들이다. 뭐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상황들을 정치 현황과 맞춰보면,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신의 한 수가 이제 100만 가입자, 구독자 수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뭐, 과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가짜뉴스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가 좋지 않은 매체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개선이 되고 갈수록 지상파 방송의 왜곡 조작 보도가 더 늘어날수록 이 매체가 발휘하는 위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0만 구독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그 구독자 수는 사실상 한 지금보다 10배 더 올려야 돼요. 그렇게 올리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유튜브 독자들과 또 기존 유튜브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제도화된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 때문에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가 아무 힘을 쓰지 못했던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 전부 다 국민들은 속으로 가슴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보도를 연달아 하니까 최순실이가 정유라가 고영태가 뭐 차은택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갖고 있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빨리 탄핵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정도로 그만큼 학습이 된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유튜브가 진짜 뉴스를 현장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이 유튜브가 앞으로도 개척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든 집회 자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급 강의나 고급 세미나나 또 어떤 사람들의 모임 주최라도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극소수만 알았던 공유했던 정보들을 유튜브를 켜놓는 순간 이게 전 국민들에게 유통이 된다. 한 개 유튜브가 중계를 하면 또 이 SNS망, 카톡 등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가 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느 언론사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저 귀퉁이 한 대 안 실을 수가 없어서 아주 귀퉁이 조그만하게 실어도 유튜브가 그걸 아는 순간 그걸 알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설명하고 해석해서 그거를 주요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아젠다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조국도 사실 그런 류예요. 옛날 같으면 다 묻혀있을 것들이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잠깐만 조국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확산돼가지고 문제가 커져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 조국 문제를 파헤친 것도 기성 언론, 신문 한두 군데이지만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게 전체 여론이 되기 힘들었다. 전체 여론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유튜브들이다. 유튜브가 중계하고 또 토론하고 해설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는 그림을 보여줌으로 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30% 이상은 여전히 조국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조국이 정경심이 해왔던 것들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한다, 조국을 지킨다, 정경심을 사랑한다, 내가 조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극단에 살고 있다. 극과 극.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과 언어와 피부와 종교가 다른 완전히 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다. 한 사람은 조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없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한다, 내가 조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움직임을 보고 불과 조국 사퇴하기 열흘 전에 정확하게 11일 전입니다. 외국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국론분열이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광장에 나왔던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11일 후에 뭐 국론분열을 일으켜서 좀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실 인식을 전혀
어제 그저께 삼성과 뭐 재벌그룹 이런 거 대기업에 가서는 뭐 시연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견인차익을 한다 해놨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는 재벌 때문에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한 입에서 두 말 세 말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이 혼란스럽고 잘 속을 것인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죠? 국민의 절반 이상을.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이런 매체가 없을 때는 정말 KBS와 MBC, SBS, YTN 같은 그런 매체에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했는가 보다 하는데, 또 다른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시종 일관으로 다 보여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기존 제도권 언론들은 원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좋은 타입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좀 꽤 된 겁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한참 뭐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들고 경내에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조국과 함께 걸어가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쇼를 막 한 거예요. 이제 서민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대통령의 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착하게 생긴 그런 뭐 이미지랄까, 순하게 생긴 이미지랄까, 그런 거 매치해서 거의 30, 40대 여성들이 우리 대통령 열광적으로 빠진 이유가 이미지 소관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국민들이 지적 뭐 지력이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미지와 실체, 그 포장지와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포장지만 보면 그냥 안에 내용으로 관계없이 덥석 물건을 집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에 같으면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퇴근 무렵에 광화문 앞에서 호프집에서 직장인들이 호프를 마시고 있는데 깜짝 등장해서 같이 마시면서 뭐 번개팅을 하는 걸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 참가한 사람이 과거에 대통령 우연히 갔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동영상을 찍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꿈꾸는 사회는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회 원합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다 자세히 보니까 기획된 거. 이른바 타켄메니가 기획한 것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것들 다 누가 캐치업을 하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려준 것들, 우리가 쏘골골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는 혼자서 뛰는데 지상파 방송은 10명이 가야 되고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를 지금 그 KBS, MBC, SBS 기자고가는 못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처럼 기동행위 못합니다. 어쨌든 유튜브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고 더 많이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언론을 장악했으면 완전히 이제 20년, 50년, 100년 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는 CVID 바로 이겁니다. 다시는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한 체제가 있는데 갑자기 상황 변화가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김경수가 그렇고 누구죠? 김기식이가 그랬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랬고 또 도지사 후보 도지사에 있던 사람 안희정 이런 것들이 지금 오해가는데 기존 언론만 가지고는 차단이 안 되더라, 통제가 안 되더라 말하자면. 왜?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는 찍 소리 하나만이라도 확대해 보면 여기 뭐가 있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 소리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언론들은 아무리 큰 소리라도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방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안 보는 그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은 차단한 소리만 듣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주니까 거기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으니까 이거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튜브가 외국 회사 아닙니까? 구글 코리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박강원 민주당 의원이 이걸 이제 국내 기업처럼 과세도 하겠다. 또 국내 방송사처럼
방송통신심의를 거치게 하겠다. 뭐 이런 규정을 내놔놓고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고 할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를 느끼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야당 정치권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정치권은 뭐 미디어 대책이라면 KBS, MBC 대책이 아니라 유튜브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안에 유튜브 국을 만들어라. 유튜브 전담 요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제화가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연구를 해라. 유튜브에 대한 또 다른 선진 외국 사례는 어떤 거를 연구해가지고 알리라. 앞으로는 유튜브가 바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갔냐면 KBS 앞에서도 시위를 했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KBS가 유시민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BS 유시민 한마디에 유튜브 하는 유시민, 이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뭐 KBS 이사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유튜브 개인 논객인데, 이 사람이 KBS가 검찰 보도를 뭐 잘못하고 있다, 뭐 검찰과 내통했다 이러니까 즉각 KBS 사장이 그 취재팀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닌 딴 사람들로 취재팀을 꾸려가지고 취재를 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튜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만큼 이걸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지금 그냥 덜에 흩어져 있는 풀이 아니라 잘 관목을 키워가지고 이걸 주요 미디어로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또는 정책 당국과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조 발언 내용 중에 유튜브가 어떤 우리의 테크닉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매체와 또 다른 별개의 매체로 유튜브가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도 앞으로 대한 매체가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매체지 대한 매체까지는 좀 험난하다, 이런 어떤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민심으로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유튜브가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보수 우파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핏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노란 딱지 붙이는 거다 이런데, 위원장님 혹시 그거는 지상파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 중에 주로 시위 현장 또는 집회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에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인공지능이라죠. AI에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가 많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초기에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들인데, 뭐 집회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기획되지 않는 현장을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장소에 가는 것처럼 보는데, 그걸 마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날 것, 내추럴, 로 데이터를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걸, 그래서 그 가공을 한 것 안에는 뭐 욕설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편집해서 드러낸 부분들을 보라고 하는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정말 진정한 현장에 있는 그림들을 또는 목소리들을 전달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뭐냐? 바로 민심을 전달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사실 이러한 유튜브 노란 딱지는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없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구글 코리아가 이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면 그럴까. 굉장하게 많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중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효성 씨를 중간에 내보내고 한상혁이라고 하는 민변이 아니고 민언련, 그러니까 그 뭐 민주 뭐 언론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그 좌파 단체예요. 그 단체의 대표하던 사람을 앉혀가지고 제일 일성이 유튜브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얼마나 이 집권 세력이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지금 여론 지도청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지금 재갈을 매기고 있는, 여러분이 입을 막고 있는, 귀를 닫고 있는,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뭐 그 주요 언론사, 말하자면 KBS 사장에게 유시민 씨가 뭘 지시를 해가지고 이래 한 거는 큰 이슈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붙여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압박,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이런 그 학계나 정계 이런 데서 이 유튜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대책을 세우라 그러면 유튜브 그거 누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소재와 민심이 유통되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 왜 바뀌어야 되냐? 이러한 유튜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근데 좌파들은 이미 아다시피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이 세뇌시키고 공략했습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의 30대 또는 40대 청년들이, 이 계층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세대가 젊었을 때 바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했던 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통해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공격하면서 그 세력들이, 말하자면 낙곰수 같은 세력들이 보수 가치는 낡고 부패하고 찌들었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입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조국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조국을, 내가 조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조국이 어느 데서 이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가치가 아니라 조국은 무조건 내가 따라야 하는 어떠한 가치, 이념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데는 그 팟캐스트, 그런 미디어가 영향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해가 지금 우리 이 지도자들, 또 정치계, 야당에, 또 학계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유튜브를 이제 우리 송 위원장님 이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싶지만 현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구독자들이 이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유튜브가 탄압을 받고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방통위에서 교묘하게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구글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유튜브 탄압을 못하면은 벌금을 10% 벌금, 매출액이 10%를 올리겠다. 뭐 잠깐 전에도 한번 우리 송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1조에 가까운, 우리가 1조 이상이 될 수 있는 구글의 그 매출이면은 1조에 10%면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그것도 1회에 1,000억이에요.
10번이면 그걸이 도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기겠다고 이제 법을 국회 민주당에서 국회 언론 공정성 실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안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강모 씨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원도 이번에 법 발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기대해야 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 발의가 안 되게 법 발의가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한테 기대해야 되지만 이런 자유한국당 정신없는 강모 씨라는 의원도 법 발의를 OTT 규제법이라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인데 이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이걸 같이 발의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모 씨, 뭐 정의당 이런 친구는 민원연에서 누구 이제 속되게 제 친구가 표현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저 복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는데 이런 사람은 어차피 활동이 그렇으니까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정말로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자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한번 기자회견 해줄 테니까 이 자리에 오시오 하는 거 하고 종편에 10분 출연해 주세요. 그분이 어딜 가겠어요? 대한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학계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학계 출신이고 아직 뭐 학계 있으니까 이지만 이게 이상야릇한 풍조가 이 방송학계, 한국방송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면 99%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좌파 쪽의 주장을 동조를 안 하면 자기는 거의 존재를 못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나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 탄압을 이런 얘기하면은 지방다의 항모 씨라고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인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다 또 우리가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이 유튜브가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이 자 여러분들은 개별 유튜브지만 황제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까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의호식 했잖아요. 종편에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종편에서 크로스 돼가지고 와서 유튜브 생기니까 유튜브 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지도 높으니까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있는 사실을 중개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임무였지만 팩트가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각오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가짜 뉴스의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 큰 걸까요? 저는 뭐 지금 와가지고 언론 정의, 그다음에 방송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황제 뉴스나 그다음에 이 개별 유튜브나 지금은 탄압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좀 봐주셔야 된다. 지금 우리 성 위원장님 이렇게 몇 가지 방안을 강변해 주셨지만 아까 정치인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학자들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여론을 환기시켜 주실 분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이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을. 근데 이게 뉴스밸류에서 지상파라든지 공중파 이런 데서 뉴스밸류에서 조국이 얘기만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사실은 그 사이에 아까 우리 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이 저승사자로서 유튜브에 대한 저승사자로서 칼을 차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검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청문회 할 때 누가 하나 자유한국당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바른미래당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유튜브 구독자들이 당연히 잘 모르니까 관심을 가질 수 없지만 이현성 씨가 쫓겨나가다시피 하고 한상혁이가 들어왔을 때 누가 관심을 가졌냐고요. 근데 이런 실상을 누가 얘기해 주냐고요. 답답한 게 이 얘기란 거죠. 그래서 우리 성 위원장님이 그래도 지상파에 계시면서 이 유튜브에 대한 쓰나미 몰고 오는 이런 현상을 말씀해 주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이것만이 아니죠. 성 위원장님 제가 아는 부분 좀 더 얘기해 주겠습니까? 예.
이것만이 아니죠. 이 정부에서 교묘하게 유튜브 탄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처럼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구글에서 10% 가진금을 자기네 말 안 듣고 가진금을 앞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자, 지상파, 뉴스 채널, 종편 앞세워서 이런 유튜브, 특히 보수 유튜브들 다 잡아라.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자, 미디어 교육이 뭡니까? 아니, 우리 미디어 교육은 일반인이 받아야지 지상파 3사 사장들이 평생을 거기서 저기 박정훈이, 뭐, 여기 양성동이, 그 다음에 저 최성호, 그날 그래도 평생 거기 방송한 사람들이 미디어 교육을 왜 받습니까? 어떤 미디어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미디어 교육이 뭐냐? 어? 미디어 교육이 뭐냐?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게 공공성이 이 정권한테 마음에 안 든다 이게요. KBS, MBC, SBS가 제시하는 뉴스가 이 정권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생각이죠. 이 정권한테. 그걸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하면은 너희들 중간광고 열어주겠다. 중간광고 열어주면 지상파 같은 경우엔 그 위원장님 한 700억 이상 1년에 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니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보수 우파 유튜브 여기 그 영역에 뉴스 채널 니들도 거기 가서 구글이 1년에 뭐 1조가 되는지 2조가 되는지 매출이 어마어마하니까 거기 가서 니들 따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보면은 웬 갑자기 지상파 무슨 뉴스 이래가지고 지상파 그 다음에 뉴스 채널 그 다음에 종편 뉴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장기적으로 개별 뉴스는 팩트 체크가 지상파나 이런 데보다 뉴스 같은 콘텐츠 그 제작 과정에서 노하우가 그 다음에 자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이런 게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독자들은 그런 게 막 들어오니까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이렇게 보는 게 맞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아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는 이거 저기 뭐야 개별 유튜브들 지들 밥 벌어먹으려고 그저 사카마키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한테 그거 뭐 볼 게 있겠어. 이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KBS인데, 그래도 MBC인데, 그래도 SBS인데. 똑같은 얘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여론을 잡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응? 예, 이런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지금 답답한 거는 자, 여러분이나 우리나 결국은 지금 앉아서 하는 게 일반 구독자들이 이거 좀 알아주십시오. 네? 일반 국민들이 흥분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지금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별 유튜브 말고 한개 유튜브에서는 노란 딱지 붙어서 우리 돈 못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나 구독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각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 그 방송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면 네. 필요한 말씀이면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또 하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지상파에 계시니까 이 보수 우파 유튜버가 이런 어떤 거 공경에 처해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상파라든지 공중파들을 보다 뭐 제작 능력이나 경쟁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뉴스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게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지만 현장 중계, 이분들은 대부분 현장 중계거든요. 현장 중계도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건데 결국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안 되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막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중계를 광고 제한 조치로 인해서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언론 탄압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된 거 외에는 보지 마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야당 포함해서 유튜브 여러분들이 함께 이건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노란 딱지 붙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중계를 통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황제 유튜버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톱5 안에 들어간 유튜버들이 토론을 하다가 또는 해설을 하다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노딱이 붙었다, 노딱이 붙었다.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러면 이른바 슈퍼챗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후원금을 쏘아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비치는 모양이냐면 슈퍼챗을 많이 쏴달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유튜브 광고가 제한받고 있어요 라고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슈퍼챗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현장 중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설을 하거나 그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중계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거의 대부분 제도권 언론에서는 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이다. 이거를 알려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하고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의 탄압은 크게 지금 뭐 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유효한 컨텐츠가 올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10%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든 어쨌든 그 기관에 매 분기별로 유해한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 구글 코리아가 또 구글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이제 이게 유통시키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어떠한 말하자면 유해한 컨텐츠가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부서와 직원을 둬라. 뭐 이런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감시를 해가지고 뭐 이게 좀 욕설을 한다 또는 아주 그 말하자면 유해한 콘텐츠다 자체적으로 나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유해하다는 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도 있고, 그 매출액이 10%인데 2016년 기준으로 구글 코리아의 매출액은 3천억이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 단위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만, 자 그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과세도 강화하고 그게 또 과태료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구글 코리아를 억압을 하면 구글 코리아는 다시 여러분 유튜브를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이거나 중개하는 사람들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선대적으로 뭐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여갖고 정부나 여당 쪽에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아주 후진국들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개발이 낙후된 그런 사회에서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유튜브라는 것 자체는 이게 국가의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통해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확대시키는 그런 건데, 이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거 정말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규제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KBS와 MBC와 SBS 지상파 또는 조중동 포함한 신문에 대한 규제는 자기들이 크게 쓰는데, 여러분에 대한 규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 유튜버들이. 그리고 이런 뭐 황제 유튜브들은 우리가 노딱 붙었어요 하니까 슈퍼챗을 쏘아주니까 그걸로 대체가 될 수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또 입을 다물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가 유튜브 연합회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유튜브 연합회라는 곳이래. 제가 보니까 아주 영세한 규모가 작은 사람들도 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으로 뭉치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그리고 이미 황제 유튜브들과의 어떠한 연계를 통해서 홍보 그 사람들도 들어와야 된다. 도 있고 그 사람들은 각자 개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습니다 하고 또 이 선전을 하니까 그렇게 어떤 정도로 뭐 슈퍼챗 정도 가지고 또 보완이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튜브라는 시장은 신규로 만들어진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존되리라면 절대 보존을 못해요. 급격하게 빨리 다른 시장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장을 우리 영역이니까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적어도 이 시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옥죄는 그런 방법은 쓰지 마라. 그거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국내외 우리가 알려야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 가면 정론관이라고 있어요. 기자들이 쫙 앉아있고 하루 일과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정론관에 예약을 하면 누구든지 가서 브리핑을 하면 자동적으로 각 언론사에 녹화되고 뭐 그래서 뉴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거기 국회의원들하고 단체가 가서 정론관에서 선정을 해요. 기자들이 인데서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게 뉴스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어제 내가 인터뷰하고 거기 정론관에서 몇 사람이 서가지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뭐 방송통신위원장 뭐 교체하지 마라 또는 방송법 빨리 개정을 해서 KBS, MBC 등에서 공영방송사장들을 야당이 동의를 받는 사람으로 앉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래서 잘 보도됐고 알려질 거라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브리핑을 했으나 그날 저녁에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견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상파 방송들은 어떤 지금 제도권에 무대 만들어 놓고 야당 의원들이 설명을 해도 이미 그 만들어지는 무대나 그 시간은 주어지지만 그걸 보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유튜브를 주목해야 되고 여기서 참도 목소리가 나가가지고 여당이 하지 않는 또는 장악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 KBS, MBC, SBS를 쳐다보고 있다. 아까 조금 전에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채널 A나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 막 장악 들어오잖아요. 그건 막을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거기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장 중계다. 현장 중계. 그 현장 중계를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를 잘 봤어. 이걸 더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들어가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적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가 유통되는데 아직도 유튜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봐서 찍어가지고 올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어느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 유튜브가 그동안 불신받았고 공격받기 쉬운 거는 우리 유튜버들이 그동안 막 그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솔직히 막 질러버린 거 많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 검증하기 힘든 거, 그냥 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이 싫어하니까 문재인 뭐 악무욕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에 아까 말씀하셨죠. 팩트에 기반한 것을 합리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떼쓰거나 억지로 하면 그걸 하나를 지금 유튜브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를 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지상파나 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유튜브가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몇 번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는 가짜들이 많아.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양교육 또는 자체 나름대로 윤리규범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 또는 아주 유해 컨텐츠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어쨌든 이게 지금 유튜브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여론으로서의 역할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은 신뢰성이 들어있나 하면 바로 그건 여론으로서의 기능이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KBS, MBC, SBS 이런 것들 왜 시청률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상으로 폭락했다는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콘텐츠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3,000명이 모였다고 하니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도하면 지금 저 위에 휴전선 부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밑쪽에까지 뭘 점령을 했는지도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믿을 만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 믿을 만한 곳이 어디냐? 유튜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항상 생명이 신뢰다. 그리고 현장이다. 하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필요하고 또 큰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신의 안수다, 고성국이다, 정비대다 이런 유튜브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기서는 중계도 다 하고 또 토론도 다 하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튜브 안에서 그 대형 그 황제 유튜브 몇 개 빼고는 다 고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협회에서 모여서 이를테면 어떤 행사는 황제는 손 떼라 우리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우리가 할게 길거리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서로 그러니까 그런 한 어떤 일종의 협약 같은 것도 맺을 수 있는 당신들은 유명 인사를 데리고 와서 토론도 하고 해설을 하고 하는 부분에 준용해라 현장 중계는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현장 중계를 할 때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한 곳에 다 집중해버리면 또 다른 곳에 있는 일어나는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 행사 당사자들과 또 그런 주최 측과 이런 걸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유튜브 연합회 측에서 오늘 또 내일은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걸 쫙 해고 공고하기는 A 행사는 어디서 가지면 좋겠고 B 행사는 어디서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C 행사를 다 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로 보내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 행사가 잘 안 가는 곳이었지만 여기가 굉장히 진실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유튜브 중계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한두 개 보냈더니 거기 유튜브가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KBS와 MBC는 그날 보도한 거 보도 땡 하면 끝났는데 유튜브는 이거 보도하고 난 뒤 그대로 여기 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카톡으로 확산 돌릴 수 있잖아요. 카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유튜브 연합회가 그 시장 자체를 나눌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그 영역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도 있기 전에 외부에서 일단 그 외압부터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개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요구하는 가짜 뉴스가 여기 개별 유튜브한테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황제 유튜브한테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메시지를 가공해가지고 다시 자기네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거기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처럼 개별 뉴스는 그 있는 현장을 중계하면은 그냥 보는 구독자와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그게 또 가짜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교묘하게 그런 걸 악용한다는 거죠. 그쪽은 입김이 세니까 먼저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 위원장님 말씀 처음에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들 가공한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그냥 알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적이 있다고 이분들한테 먼저 노란 딱지 그냥 다 붙여버리면 이분들은 이 유튜브로서 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가짜뉴스 이 정권에서 요구하는 가짜뉴스를 발본색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공하는 뉴스에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건드린다든지 뭐 이거 인정적으로 봐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실은 어떤 그 콘텐츠 만드는 경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데 그쪽은 안 건드리고 약자부터 먼저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부터 먼저 건드리면서 그쪽에서 위협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또 자생력이 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뭐 저기 뭐 후원금도 받고 이런 또 그 기질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옆에 사람이 포탄 맞아 죽어가는데 내가 피할 방법을 안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이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인터넷 범주 내에서는 지금 내용을 규제하는 외부에서 정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경우 여러분들 규제되고 페이스북 이런 규제 그래도 형식적으로 자율적인 규제입니다. 자율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규제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보수 우파들이 카톡을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규제도 들어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위원장님 아세요? 잘 몰라요.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유튜브에서 만들 썸네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에다가 띄웁니다. 그 이제 2차 메시지 전달이죠. 그럴 경우에 이 썸네일을 지워버려요. 그냥 링크 주소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링크 주소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됐다가 사람들이 좀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풀어졌다가 또 요즘 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물론 그 카톡에서 우리 카톡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톡에서 자기네들이 그 뭐 자율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압이 없고 카톡도 그림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빨리 이게 주목도가 높고 더 빨리 그 손가락 누르는 그 속도가 빠를 텐데 왜 저 카톡에서 일부러 링크만 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자기네 어떤 그 자체 그 규율로 자체 내규로 문자는 링크 주소만 올리게 돼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건 인정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유튜브 규제가 되면서 유튜브에서 파생된 2차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카톡 규제도 동시에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압이 아니고 아니 카톡에서도 자기네 수입 올리려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왜 자기네 그 자멸할 짓을 자기네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게 외압이 아니면 이런 규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 덧붙여서 제가 우리 또 위원장님한테 좀 그 우리 분들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상파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구글이 외국 기업인데 저는 아직도 회의적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아주 그 정부의 이쪽 미디어 쪽에 고위직을 지는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생각도 뛰어넘는 그 사람은 소위 전 시대 그 미디어 계통의 그 고위직을 하신 분인데 구글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유튜브 규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러면 기업 자체에서 반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이라든지 이런 그 외형적인 규정은 돼도 내용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송법으로 절대 규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구글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그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만약에 그 구글이 지금 이제 유튜브 규제 이제 뭐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절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규제를 할 때, 특히 언론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그걸 규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언론을 탄압할 테니까 이거 탄압이라고 하지 마 소리가 하겠습니까? 특히 언론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민감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과거에 언론 탄압했던 때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보십시오. 그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광고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 유튜브의 베이스가 광고 베이스인데 광고를 안 준다는 것 자체는 가장 그 심각한 탄압의 한 형태입니다. 아주 큰 탄압입니다. 그건.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죠.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니 유튜브가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않았습니까? 1년 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유무형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이 구글 코리아에 가고 있다. 구글 코리아의 상당수 직원들은 한국인들이다. 한국인들을 통해서 많은 압박을 가고 있고, 예전에는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100몇 가지의 사례를 이걸 찍으라고까지 했던 더불어민주당들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런 추정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광고 중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가정의비 10%를 매기겠다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 법을 바꾸겠다 하는 것들은 변죽을 올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인 쟁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더 많이 떠드셔야 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미나도 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찾아서 항의도 하고, 국회 과방위 의원들,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의원들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문제다. 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직접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탄압함으로 해서 기존의 제도권 언론에서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면, 이 유튜브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튜브 탄압에 대한 문양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이런 알릴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사실상 지금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잘 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 대형 유튜버들, 이 사람들은 뭐 광고가 안 붙으니까 슈퍼챗이 또 막 감성적으로 하면 밤늦게 또는 이런 새벽에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으니까 슈퍼챗을 보내준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슈퍼챗에 의존할 것인가? 오히려 슈퍼챗을 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도리어 이 영세 유튜버들에게 슈퍼챗을 쏴주시라. 그런 것들도 우리 소비자들, 유튜브 뭐 소비자 인명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영세 유튜브들을 살리기 운동, 말하자면 지금 뭐 바깥에 가면 그 자영업자들 많잖아요. 중소자영업자들, 그 사람들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까 타결 받으니까 모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듯이, 그러니까 백화점에 매주 셋째 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동네 골목시장 살려준다 하던 것처럼, 뭐 어쨌든 우리가 저는 규제를 만들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밑바닥 민심, 발바닥 민심, 여론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더 많은 유튜버들이 진입도 하고 또 새롭게 발전을 하는데, 서서히 여기서부터 죽어가면 결국은 지금 황제 유튜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죽게 된다.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죽으면 그 위에 있는 유튜브까지도 나중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나머지 자유들이 알 수가 있어야 우리 보장을 하고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정말로 중요한데, 거꾸로 이미 지상파와 신문 등 제도권 언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 정치인들,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여지인데, 이 다급해진 정권이 유튜브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데 가장 손쉽게 구글 코리아에게 큰 부담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광고 규제가 아닌가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더 많이 알려줘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정보들이 중간에서 차단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머뭇거리고 하다 보면 언제 패스트 트랙, 사실 패스트 트랙보다 더 급한 게 이 유튜브 규제입니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면 패스트 트랙이 뭐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제도권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면 국민들 그대로 속아간다는 걸 과거에 박근혜 정권 탄핵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은 유튜브다. 그 유튜브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신의 한 수나 정규제나 이런 고성고 같은 대형 유튜브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밑에 뿌리가 여러분들인데 뿌리가 약해 취약해지면 큰 유튜브들도 함께 동반몰락을 한다. 그걸 아시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급해요 지금. 하나만 또 제가 여쭤보고 또 플로아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성 위원장님이 지상파 방송 기자시니까 제가 꼭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플랫폼인 구글을 잡아서 구글한테 압박을 가해서 지금 이제 광고 규제를 하게 해서 이 유튜브를 이제 고사시키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방통위원장이 바뀌면서 지상파 사장들을 부르고 지상파 사장들 부르면 또 뭐 뉴스 채널이나 그다음에 이 종편은 자동으로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따라가니까 아까 뭐 미디어 교육 강화하라 그 메이저 미디어의 어떤 공공성 확보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뉴스 채널 뉴스라든지 종편 뉴스가 요즘 이 유튜브 채널에 막 유입이 되거든요. 심지어 뭐 도배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시장에 이런 지상파라든지 뉴스 채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편 뉴스가 본격 진입하면서 유튜브 뉴스는 결국 아까 약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유튜브 시대가 지금 보십시오. 예전에는 한 가정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했던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이 미디어를 가지고 방에서 또는 버스에서 침대에서 어느 공간에 혼자서 등산하면서 뭐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소비 행태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혼밥이 늘고 혼술이 늘고 편의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 많아졌어요. 혼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 미디어에 대한 걸 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그 미디어 소비 행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KBS, MBC, SBS 등 제도권 언론이 편파가 심해지니까 이 편파가 심해지니까 요 새로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새로운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뉴스는 대개 1분 반짜리 리포트를 그날 주요 뉴스에 26개에서 한 7개, 8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KBS, MBC, SBS. 그런데 그걸 그림과 함께 보고 자막과 함께 보는데 그걸 다 보고 난 뒤에도 몇 개가 생각나느냐고 하면 한 2-3개? 임팩트가 큰 거 2-3개 외에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뉴스라는 게 일방적으로 원웨이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하는데 요거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유튜브가 방송되고 있는 중에도 생방송 중에 채팅창이 있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방송하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 까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어젠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조국 그 부인이 뭐 오늘 다시 출두를 했고 뭐 어저께 출두를 했고 했는데 그 병원 진단서를 냈는데 의사 이름도 없고 병원명도 없고 뭐 환자 분류도 없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직인도 없는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제도권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허술한 거 같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요 놈을 저 놈을 따져보고 거기 제보도 받아가지고 그 내가
이 정경심 씨가 입원했다는 병원에 뭘 봤더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게 추정되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정경심 씨에게 어떠한 진료증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를 띄워놓고 봤어요. 그런 걸 띄워주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아이템이든 유튜브는 한 개 아이템을 깊게 파고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또는 국민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시간만큼 확실하게 해소를 해준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원웨이식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당신들 들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보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해소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이거 간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지금 지상파 방송의 매출 하락과 광고 하락 폭을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와 MBC 올 한 해도 1,000억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됩니다. 1,000억 적자가 큰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지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내 의견을 달아가면서 그 밑에다가 나의 댓글을 달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댓글을 읽어가면서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가 됐다. 그건 뭐냐? 이게 유튜브가 신문과 방송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굉장히 진보된 거다.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디어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건데, 그러나 이걸 정권에서 보니까 반대 세력들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활용되니까 이걸 자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가 시작됐고 아주 막강한 규제예요. 경제 규제는 지금 북한으로 하고 있는 규제가 경제 규제 아닙니까? 경제 규제. 그러니까 그게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려달라고 밖으로 나오고 트럼프 만나고 하는 것도 경제 규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북한에 가해지는 만큼의 경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지도 않았고 또 중간에 있는 대형 유튜버들이 그걸 알려지도 않았어. 왜? 자기들이 규제를 받더라도 그거를 슈퍼챗을 통해서 보상받으니까. 그러니까 영세 유튜버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당국에서 유튜브에 대한 탄압 처리를 안 하면서도, 그래서 유튜브 탄압은 이를테면 봉주로나 선구자나 이런 분들을 뭐 기소를 한다거나 가짜뉴스를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 와 들고 일어나는데 조용하게 하면서 경제 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사시키는 작전, 이게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 몇 사람들을 무슨 검찰에 기소하거나 고발하는 것보다 더 큰 규제가 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특정인을 또는 특정 유튜브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규제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유튜브 하신 여러분들이 아셔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지상파 뉴스 채널, 그 다음에 종편 뉴스가, 유튜브 채널에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활로가 있다는 아주 희망적이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은 또 보면은 지상파 꼭지 뉴스가 하나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2시간 만에 만회 조회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면은 앞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우리 송 위원장한테 여쭤보면 이 정도로 하고, 여기 플로아에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여쭤주시죠.